가을 햇살이 경복궁의 웅장한 기와 위로 부서져 내리던 오후였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고궁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다양한 언어의 속삭임이 뒤섞여 활기찬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박지민은 그 소리의 파도 속에서 홀로 섬처럼 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뷰파인더 너머의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셔터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었다. 28살의 사진작가 지민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빛과 그림자가 빚어내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녀는 목에 건 전문가용 카메라의 무게를 느끼며 흙내문문 앞을 서성였다. 곧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될 터였다. 웅장한 복식을 갖춘 수문군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재현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가슴을 뛰게 했다. 잠시만요, 완벽한 순간인데. 지민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몸을 낮췄다. 햇살이 수문장의 투구 장식에 반사되어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다. 조금 더 낮은 각도, 조금 더 왼쪽으로. 그녀는 뷰파인더에 몰입한 나머지 발밑에 그어진 희미한 통제선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운동화 앞코가 선을 살짝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어이, 거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고궁의 평화를 갈랐다. 지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붉은색 군복을 입은 앳돼 보이지만 눈빛 많은 서리빨처럼 차가운 젊은 위병이 서 있었다. 그의 병찰에는 김상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지금 선 넘었잖아, 안 보여? 김상병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민의 카메라를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입술을 비틀었다. 이런 비싼 카메라 들고 다니면 뭐하나? 기본적인 규칙도 안 지키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지민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자신의 부주의였다. 그녀는 황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비키겠습니다. 그녀의 정중한 사과에도 김상병의 태도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그의 심기를 더욱 거스른 듯했다. 죄송하면 다야? 사진 찍는다고 정신 팔려서 남들한테 피해주는 건 생각 안 해? 이래서 아마추어들은 안 된다니까. 그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명백한 모욕이었다. 지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작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이 공간의 질서를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규칙을 어긴 무례한 나루시질 취급을 받고 있었다. 저기요, 제가 선을 넘은 것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군요.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민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단호함이 묻어났다. 김상병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내가 지나치다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몇몇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이 예상치 못한 충돌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규칙을 어겼으면 얌전히 따를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김상병은 손을 뻗어 지민의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했다. 그의 손가락이 렌즈에 닿을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거리였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품에 안으며 몸을 뒤로 뺐다. 제 카메라에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면 어쩔 건데? 공무집행 방해라도 하겠다 이거야. 김상병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기회를 잡은 사냥개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그들 옆을 지나갔다. 그중 한 명인 듯한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작은 팻말을 목에 건 젊은 남자가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헐, 저기 경복궁 아님? 무슨 일? 위병 화난 듯 특듯. 저 여자분 뭐 잘못했나? 제임스라는 이름의 이 SNS 인플루언서는 직감적으로 대박을 예감했다. 그는 조용히 군중 속으로 파고들어 가장 좋은 각도를 잡았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지민은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과 모욕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위병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셔터가 되고 말 것이다.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행동이 위병으로서의 품위와 규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민을 보호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지 위협하고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다. 김상병은 지민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품위? 규정?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짓거려. 당장 이리 와! 신원 확인 좀 해야겠어. 그는 거칠게 손을 뻗어 지민의 팔을 잡으려 했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끼던 렌즈의 경통이 찌그러지고 필터가 산산조각났다. 지민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비싼 카메라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과 열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한순간에 짓밟힌 것에 대한 서러움이었다. 어머나, 저 위병 좀 봐. 너무하잖아. 군중 속에서 한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손주와 함께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던 평범한 관람객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애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카메라까지 망가뜨리고.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위병 아까부터 너무 거칠었어요. 저 여자분은 그냥 사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저거 영상 다 찍혔어요. 인터넷에 올려야 해. 제임스의 스마트폰 댓글창은 폭발 직전이었다. 헐, 카메라 떨어뜨림 뜩. 저 위병 미친 거 아냐. 경복궁 위병 갑질 인권 침해. 저 여자분 불쌍해서 어떡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상병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시끄러워. 다들 비켜. 이건 정당한 공무집행이야.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그의 외침은 그러나 군중의 분노에 묻혀버렸다. 바로 그때 무슨 소란인가 하는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더 높은 계급으로 보이는 장교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의 등장은 끓어오르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장교 중 한 명인 박중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빠르게 훑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와 울고 있는 지민, 그리고 잔뜩 흥분한 김상병과 분노한 군중을 번갈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김상병, 자초지종을 보고하게. 박중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는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상병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먼저 통제선을 넘고 경고를 무시하고 제 지시에 불응하며.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박중사는 김상병의 말을 끊고 지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김상병을 대할 때와는 달리 부드러웠다. 지민은 눈물을 닦고 숨을 골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민의 설명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졌다. 아까 그 아주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김상병의 폭력적인 행동을 고발했고 제임스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에는 김상병의 거친 언행과 지민을 밀치는 장면, 그리고 카메라가 떨어지는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박중사와 다른 장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영상과 증언 앞에서 김상병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중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먼저 오늘 저희 근무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를 입으신 박지민 씨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저희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이어 김상병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김상병은 즉시 근무를 중지하고 대기하라. 그리고 박지민 씨, 괜찮으시다면 잠시 저희 사무실로 가셔서 정확한 경위 진술과 피해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망가진 카메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지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지민은 박 중사의 정중하고 신속한 대처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카메라를 보상받고 사과를 받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함과 뿌리 깊은 편견이 빚어낸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보상도 감사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합니다. 지민은 박 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는 김상병 개인의 사과뿐만 아니라 경복궁 관리소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근무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직무 윤리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곳 경복궁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군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제임스의 라이브 방송 댓글창은 지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도배되었다. 와, 저 여자분 진짜 멋있다. 맞는 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박지민 씨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박 중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민 씨의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지민은 장교의 안내를 받아 관리 사무실로 향했고 김상병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다른 위병에게 인계되었다. 군중은 아쉬운 듯 흩어졌지만 그들의 스마트폰에는 방금 전의 생생한 장면과 함께 지민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제임스의 라이브 방송은 이미 수십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는 경복궁 위병 갑질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관리 사무실에서 지민은 차분하게 진술서를 작성했다. 망가진 카메라를 내려놓자 직원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최고급 모델로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카메라는 제가 가진 것과 같은 모델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박 중사와 마주쳤다. 그는 다시 한번 지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민 씨. 박지민 씨 덕분에 저희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중요한 것을 깨닫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경복궁을 빠져나오며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고궁의 풍경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차갑고 거친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터넷은 온통 경복궁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대부분은 김상병을 비난하고 지민을 응원하는 목소리였지만 일부에서는 규칙을 어긴 사람이 뭘 잘했다고 큰소리치냐, 한국 망신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식의 악의적인 댓글도 눈에 띄었다. 지민은 애써 그런 글들을 외면하려 했지만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친구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민은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친구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았다. 며칠 후 경복궁 관리소는 약속대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박지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김상병에 대한 엄중한 징계 정직 3개월 및 재교육 이수와 전 직원 대상 인권 및 직무윤리 교육 강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박지민이 요구한 대로 망가진 카메라와 동일한 모델의 새 카메라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언론과 대중은 대체로 관리소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완전히 개운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일까? 김상병 한 명을 징계하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례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편견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사건 이후 지민은 한동안 카메라를 들지 못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이 떠올랐고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려왔다. 그녀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좋아하던 경복궁은 물론 다른 고궁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제임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으로 인해 지민이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사과하며 혹시 괜찮다면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과 지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지민은 망설였다. 다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숨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겪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뷰는 지민의 작업실에서 진행되었다. 제임스는 이전과는 달리 진지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질문했다. 지민은 담담하게 그날의 사건과 자신의 감정,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하게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그 위병 개인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역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잘못된 조직 문화의 희생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힘과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망가졌던 카메라와 새로 받은 카메라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카메라는 제게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자 저의 꿈입니다. 그날 제 눈은 잠시 흐려졌고 꿈은 부서지는 듯했지만 이제 다시 이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다만 이제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그림자까지도 함께 담아내려 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민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그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쇄도했고 몇몇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에서도 연대의 뜻을 표해왔다. 지민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조금씩 힘을 얻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름다운 풍경만을 쫓는 대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 평범한 사람들의 희로애락, 때로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들을 렌즈에 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지민은 경복궁의 그림자, 그리고 빛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사진전을 열었다. 전시회에는 그날 경복궁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사건 이후 그녀가 새롭게 담아낸 서울의 다양한 풍경들이 걸렸다. 특히 산산조각난 렌즈 필터를 통해 바라본 경복궁의 모습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사진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사진작가 지망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진작가로 거듭났다. 전시회 마지막 날, 지민은 자신의 사진 앞에 홀로 섰다.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문득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지민은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김상병이었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잔뜩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지민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김상병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지민 씨. 그날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정직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재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지민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엉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김상병님. 그리고 당신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병은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감사의 빛이 어렸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전시장을 빠져나갔다. 지민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해결일지도 모른다. 처벌과 비난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가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전시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민은 자신의 카메라를 들어 햇살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풍경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렌즈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복궁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그림자마저 끌어안고 나아갈 용기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